자,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4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4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 알아보면 일주일 동안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죠. 전쟁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한반도로 향해 다가오고 있고, 북한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오늘입니다. 4월 15일 지금 방송하고 있는 4월 15일인데 아직까지는 뭐 북한에 별다른 도발은 없습니다. 뭐 핵실험이나 이런 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뉴스를 뜨겁게 달궜고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정책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일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환율 관찰국으로만 지정했을 뿐 조작국 지정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에 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외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또 발언을 했고요. 자, 하지만 국내 이번 주 전쟁 리스크 부각되면서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자, 1140원대까지 금요일날 결국 안착을 했고요. 자, 지난주였죠.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 주자들이 확정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구도로는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가 그리고 문재인 두 후보가 지금 이제 양강 구도다 이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두 후보 모두 30% 이상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후보들이 있죠. 지금 이제 보수 진영 쪽에는 홍준표 후보와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있고 두 후보 지지율은 아직 10%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진보 진영의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양강 구도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가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약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대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대선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주식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7포인트, 1% 안쪽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지난주 아주 좋은 흐름 보였죠. 2주간 거의 4% 정도 올랐던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2% 이상, 한 15포인트 하락하면서 거의 한 2.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 결국에 대북 리스크죠.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 이제 지수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래도 기관이 간만에 나서서 이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방산주 이번 주 뭐 급등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급등락 반복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이번 뉴스가 좀 잠잠해진다면 이제 결국 다시 하락하겠죠. 뭐 계속 이게 위에 올라 떠 있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든 안 하든 지수는 결국 방산주들은 결국 내려갈 것이다. 자, 도발을 한다면 한번 불꽃을 하고 내려갈 것이고 이제 도발이 없다면 이제 바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미세먼지 계속 좀 심하죠. 최근에 미세먼지가 조금 많이 있는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도 한때 급등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이제 양봉을 뽑아냈죠. 위로 올라면서 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제 뭐 주식시장 흐름이 괜찮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자, 뭐 콜 쪽에 좀 수익이 낮다고 하니까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가면서 장막판에 콜 쪽에 수익이 좀 괜찮았다는 뉴스가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융통화위원회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지난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현 1.25%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한 10개월, 11개월째 지금 동결인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가 이제 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금리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도 올려야 되는 상태고요. 하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하죠. 가계부채가 지금 워낙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금통위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기존의 2.5%에서 2.6%로 상향했습니다. 뭐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뭐 이런 거는 아주 반길만한 내용인데, 언제나 예상치는 를 하회하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너무 믿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 지수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뭐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음봉 하나 뽑으면서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한 2150선 정도를 지금 하향 이탈했고요. 2150선 이탈하면서, 하지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 다시 옵션 만기일에 좀 지수를 양봉으로 뽑아줬으나 2050선 넘어가지 못했고, 금요일날 지수가 좀 하락했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50선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좀 길게 봤을 때는 아직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떠 있는 상태죠.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한 2100선 정도까지는 한번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더 내려온다면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내려오면 한 2060선 정도까지는 한번, 2060에서 70선 정도, 요 정도 수준에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눌렸다 가야지 그래도 다시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상황이 나쁘지 않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지만 그 외 대형주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뭐 지금 조정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입니다. 대북 리스크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사실은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코스닥.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이번 주 월요일날 엄청난 음봉을 뽑아내면서 이번 주 일주일간 좀 흐름이 별로였죠. 월요일날 하락하고 이제 화수목 좀 올리는 듯 하다가 결국에 금요일날 다시 좀 내려오면서 지금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1선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한 2주간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길게 봤을 때 엄청나게 하락했죠. 엄청나게 하락하던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약간의 우상향 패턴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 밑에 한 610선 수준까지, 610선 초반대 초중반대까지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야지 우상향 이쁘게 하는 모습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지 않고, 한 630에서 65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겠죠. 외국인 기관들도 좀 사야 되고, 대형주만 언제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자,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많이 소외돼 있죠. 많이 뭐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 박스권 유지하다가 지금 박스권 이탈했는데 다시 진입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600선 초반에서 다시 700선까지 올라주는 거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좀 올라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그래도 이제 하락세 멈추고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코스닥 쪽은 낙관해도 좋을 것 같고, 코스피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을 많이 보셨겠지만 지수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지수가 길게 보면 최근에 좀 하락했다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고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 실적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건전한 조정을 소화하고 가야지 더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뭐 미국과 북한 이슈로 해서 상당히 힘든 한 주였는데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지수가 이제 북한발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자, 현금 챙겨둔 거 있으시면 아래로 분할 매수 눌릴 때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또 좀 수익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 4월 2주차 주간시장 분석 및 주요 이슈 점검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